5G 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세미나 및 포럼 일부에서는 5분의 연사님께서 5G 기반의 드론 활용한 영농 기술과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2부로서 5G 기반 드론 활용을 해서 스마트 영농이 안정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영농 현장에 활용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기 네 분 연사님들과 함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영농에 대한 드론 활용에 대한 기술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 국내 드론 산업에 대한 활성화와 그리고 영농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정착화 그리고 활착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를 우선 각 연사님께서 간단하게 한 3분 정도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에 발표하신 포드림의 김원국 대표님부터 우리 국내의 드론 산업 활성화 그리고 이를 활용한 스마트 영농의 어떤 성공적인 활착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연사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드림의 김원국입니다. 금일 연사로 나오신 교수님들, 박사님들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는 운영 인프라라든가 관련 기술의 활용성인데 그동안에는 드론 입장에서 스마트 영농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농업 입장에서 스마트 영농을 주도하시는 전문가님들 입장에서 관련 드론 기술과 운용 임무 장비 기술들을 주도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 많이 배웠지만 제가 두서없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 관측 분야와 임무 운영 분야로 나눈다고 참 그동안 몰랐던 정의를 오늘 들었는데 운영 관측 분야에 또는 분석한 결과 분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데이터 구조라든가 두 번째 데이터 신뢰성 부분에 대한 표준화 또는 공론의 장을 거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컬럼을 정의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계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 나온 결과들이 활용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강점이 또 위기에 뭉치고 기회에 뭉치는 국민성을 가진 국가이다 보니까 좀 뭉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전문가분들께서 농업 스마트 영농 분야 전문가들께서 주도하셨으면 하겠고요. 임무 운용 드론에 대한 운용 이력 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 인증 분야 오늘 드론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는데 고유 식별 번호라든가 기체에 대한 운용 감사, 인증,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종사 등록, 기체 등록 많은 부분에 대한 또 임무 장비들이 무엇이 있고 그것이 국내외의 제품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거기에 나온 데이터들에 대한 속성값들이라든가 무엇을 정의해야 되는지를 논의를 할 시점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운영 환경이 농업 특히나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충북의 괴산이나 안동이나 여러 고흥이라든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5G 통신망 여러 시범 사업들이 많지만 이 농업 분야에 드론을 쓸 때 5G 통신망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인프라 환경의 구축을 정부라든가 관련 통신사라든가 지자체에 요구하면서 규모 있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고 혹시나 GPS 좌표화라든가 여러 빅데이터 시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제 기획 부분이 실질적인 스마트 영농 드론 기반 스마트 영농 기획들이 있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드림의 김원국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경상대학교 유찬석 교수님. 오늘 이런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얻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치화 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영상을 취득하고 그 취득된 영상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처방을 한 다음에 그 처방이 정말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검증, 이 단계가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4가지 단계를 실질적으로 플랫폼화해서 이것들이 실제 농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스마트 농업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범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관여를 하고 있으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 접근 방법들이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통신망 구축에 있어가지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KT가 들어와서 지금 5G 통신망 구축을 하고 있고요. 괴산 같은 경우에는 로라망을 구축을 하는 시스템을 베이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로라망 같은 경우에는 구축하는 비용은 상당히 많이 비싸지만 그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그 5G 기술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비용이 들지 않지만은 운영하는 데 이제 비용이 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게 로라망, 패스트 로라망을 이용하는 게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5G 기술을 도입하는 건가 도움이 되는 건지, 사실은 나중에 이제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농가가 해야 되는데 농가가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라는 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체크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들이 지금은 이제 그 괴산의 콩, 그 다음에 안동의 사과, 이렇게 2가지 작물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런 플랫폼이 잘 만들어지면은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주산지에서 어떤 작물을 가지고 이런 그 통신망 기반의 어떤 스마트 농업이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찬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농촌진흥청 나상일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촌진흥청 나상일입니다. 예, 먼저 앞서 그 연사님들께서 발표해 주신 일부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 저도 많은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사님들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저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국내 이제 5G 드론 스마트 영농과 함께 국내 드론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확대 적용 관련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일단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가 규제 완화입니다. 지금 현재 뭐 드론으로 뭐 물론 여기저기서 이제 계속 이 규제를 완화하려는 각 처 부처들의 노력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실제 그 드론을 촬영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표면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규제 완화를 위한 더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데, 이 드론 산업 그리고 이 드론을 활용한 농업 분야에 활용해서 생태계를 결국 이 생태계를 만들고 이것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요처를 발굴하고 각 수요처마다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의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산업화로 만들고 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막말로 수익이 안 되는 수익이 안 되고 오히려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면은 어느 누가 아무리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쉽게 참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수요처를 정확하게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고
그거에 따른 그 일정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모델을 먼저 제시하고 그거에 따라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대한다면 보다 빠르게 그 생태계 자체가 구축되고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규제 완화나 이 여러 가지 그 수요처 발굴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들은 그럼 누가 하느냐? 지금 오늘 제가 앞서 이렇게 일부에서 발표하셨던 연사님들 발표를 들어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각각 일정 부분의 연구들이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었고요. 결국 이것들을 봤을 때 이 농업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없지 않냐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결국은 이런 규제 완화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성일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나성환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양승환입니다. 앞서서 발표를 듣고 이제 드론을 활용한 이제 응용 기술들과 그 향후 조금 방대한 양의 분석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배우면서 조금 놀란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개발하는 기술은 이제 데이터를 드론에서 뽑아서 넘겨주는 그 역할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로 연구해왔던 부분 중에. 근데 현재 LTE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LTE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는 없는 산업 구조예요. 일단 우리나라가 통신망을 이제 3개 통신사들이 이제 그 관리 어떻게 보면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LTE 모듈이라는 걸 사도 통신사에서 개통을 안 해주면 사실 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5G 기반 드론 활용이라고 했을 때 드론이 5G 통신을 이용하려면 드론의 제어기에다가 5G 통신이 가능한 모듈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듈이 어떻게 산업화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스마트폰 중심으로 해서 5G 시장은 형성이 될 거고 그부 통신 모듈을 장치 산업에서 어떻게 끌어다 쓸 거냐는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이제 5G 시대가 열리는 거와 맞물려서 이제 장치에서도 5G를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산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연구를 하다가 LTE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가장 편하게 이용하는 거는 그냥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결국 스마트폰하고 장치와의 통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속도가 더 낮으니까 그 낮은 속도에 하위 레벨에서 제한이 돼버리지 사실 LTE의 순수한 속도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이 조금 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장치에서 5G 통신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 드론 및 영농에서도 이제 실제적으로 조금 큰 산업 규모를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네 분께서 일단 국내에 5G 기반 드론 활용에 관련된 나름대로의 어떤 견해들을 밝혀주셨습니다. 우선 포드림의 김은국 대표님께서는 실제로 이제 드론 입장에서 기술적 측면에서 어떤 활용처인 농업을 보았더라면 그것이 아니라 수요처 중심의 어떤 드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언급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우리 국내에 스마트팜 시설 원해와 축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팜에도 그 똑같이 반복이 되어졌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농업 현장에서 이 갖다서 뭐 이렇게 간다라면 실제로 또 스마트팜과 같은 어떤 또 왜곡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금부터라도 어떠한 그 드론 활용에 대한 스마트 영농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소유자, 농민 그리고 현장 중심의 그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한 각종 프로젝트나 과제에서 이러한 그 영농 전문가들이 농업 전문가들이 결합을 되어서
하나의 그림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체의 어떤 기술들을 적용할 수도 있는 데 있어 갖고 애로사항이나 이러한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찬석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이제 그 이미지라든가 드론을 이용해서 획득하는 자료를 획득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수치 표준화하는 데 대한 어떤 플랫폼, 어떤 표준들이 필요로 하고 이러한 표준화를 기반으로 해서 농업 현장에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통일된 방식 이러한 부분에 대한 표준화를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국내 스마트팜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취득하고 그리고 수치화하고 표준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절차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지침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 오늘 그 발표를 들으면서 그 들었던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 나상일 박사님께서는 이러한 그 드론을 이용한 스마트 영농의 어떤 활용화를 위해서는 규제 드론에 관련된 규제 완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처 발굴을 통한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농에 활용하는 어떤 드론 기술에 대한 정책과 기술 활용 이러한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어떤 부재 이러한 부분들 세 가지를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섯 분의 어떤 발표를 들으면서도 중복된다기보다는 실제로 상호 결합을 하면 좀 더 시너지가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저는 많이 할 수 있다. 드론이 몇 대가 팔리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획득하는 어떤 표준 절차만 있더라면 그러한 이미지를 용도에 맞는 이미지를 획득하는 그러한 업체들도 생겨날 수가 있고 연구자들이 굳이 제주도나 뭐 대관령이나 여기 가서 이미지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문적으로 해주는 작은 규모의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겨난다라면 저는 충분히 이 관련 일자리 창출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뭐 컨트롤한다고 해서 어떤 뭐 관리 감독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정보들을 뿌려주고 하나의 그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어떤 문제 제기들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양성환 박사님께서는 실제로 뭐 그 망 서비스를 하고 있는 3사 통신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 또한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도 며칠 전에 3G 그 하고 있는 망이 종료된다고 일방적으로 종료된다고 통보를 6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LTE를 바꾸려고 하니까 장비에 또 개인적으로 모듈만 바꾸는데 몇백만에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각 현장 저는 이제 산업이나 건축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도심 중심의 어떤 5G 같은 경우에는 경제라든가 경비 문제라든가 어떤 망 구축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농업 현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국내의 어떤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공공 모델 측면에서 추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측면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신사의 어떤 역할이나 어떤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초창기에 통신사 3사가 통신료의 농업 현장에 대해서는 할인가를 적용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없어졌지만 이러한 저는 통신사의 어떤 농업 현장에 대한 농업용 전용 요금제 개발이라든가 5G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야만이 어떤 좀 더 기술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부분들과 연계해서
문제점들을 개선점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몇 가지 이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먼저 화두를 조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첫 번째 이제 논의할 주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드론 5G 드론 기술 개발인가 하는 측면들, 소유자 측면에서의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 논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이러한 그 국내에 과연 드론 산업과 관련한 생태계가 과연 구축이 가능할 것인가. 즉 예를 들어서 DJI라든가 실제로 우리 DJI에 비해서 우리가 과연 능가할 수 있겠는가. 경쟁력 측면이나 어떤 기술적 측면. 아까 조금 전에 양승환 박사님과 또 다른 분들도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저는 하드웨어의 어떤 경쟁력이 시장 장악에 우선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해서 과연 국내에 드론 5G 기반이 되었던 4G 기반이 되었던 간에 드론 관련한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스마트팜의 어떤 그런 지금 2020년까지 시설 원회 같은 경우에 7,000헥타를 스마트팜을 구축하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같은 경우에 스마트팜 보급 목표를 전 농가 즉 5만 농가 전부를 스마트팜화 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연관해서 그 5G 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을 위한 우리 국내의 어떤 컨트롤 타워라든가 어떤 좀 정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제한적인 어떤 측면, 그 마지막에는 컨트롤 타워의 어떤 역할, 뭐 이런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뭐 이러한 주제로 해서 세 가지로 순서 없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해서 발표 순서는 없이 그 좀 하고 싶은 제안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그냥 하는 걸로 오늘 포럼은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주제를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이러한 그 5G 기반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이런 기술들이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일정 정도 진행이 되었고 또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수요처 그리고 누구를 위한 부분인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혹시 먼저 화두를 그래도 농민들과 가장 밀접한 그걸 하고 있는 농림진흥청 나상일 박사님부터 먼저 한번 화두를 좀 던져주시겠습니까? 먼저 그 좌장님께서 세 가지의 화두를 던져 주셨는데요. 이 세 가지 화두가 다 가벼운 게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먼저 누구를 위한 기술 개발인가라는 부분이 결국 이 누구를 위한 기술 개발이냐라는 말은 결국 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이 사업의 엔드 유저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앞서 1부 때 말씀드렸듯이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 정보라는 것을 정책 활용과 영농 활용 이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각각의 수요처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융합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저희 발표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벽이 세워져 있지만 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 분야 간의 벽을 허물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과연 정책에 활용되는 정보와 영농에 활용되는 정보를 굳이 나눠야 되느냐? 이 양쪽 다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활용성 측면에서 좋지 않느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를 위한 기술 개발, 즉 엔드 유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승패,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그 첫 번째 그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누구를 위한 기술 개발이냐에 따라서 각각 드론으로 할 수 있는 농작업의 범위가 달라지고요. 농작업의 범위가 결정이 돼야지 범위가 설정되고 그 각각의 농작업 그리고 각각의 관측에 대한 정의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각 단계별의 세부 목표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를 위한 기술 개발이냐를 처음부터 타겟팅을 하지 말고 일단 현존하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쭉 순차적으로 나열해 놓고 여기서 과연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선별하고 그 실현 가능한 과제 그리고 실현 가능한 목표에 따른 수요자가 누구고 엔드 유저가 누가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의 목표가 그 첫 걸음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좋은 정보와 아무리 좋은 그 타겟팅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이게 실현 가능하지 않고 영화에서만 나오는 얘기라고 한다면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기술들을 완성해서 사업화까지 내세우는 데는 물리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현 가능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좀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수요자가 누가 될지 수요자는 먼저 선정하지 않아도 그 기술에 따라서 수요자는 그 수요조사를 해서 나중에 따로 선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요자가 통해지면 거기에 따른 수익 창출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활용대에 있어서 필요 기술은 무엇인지를 역으로 산출해낸다면 어떻게 보면은 본 사업 자체가 나중에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사례로 안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는데 생태계 구축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경쟁력과 기술력이 담보가 돼야지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지만 일단 생태계 구축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관심이 제일 우선입니다. 관심이 있어야지 생태계 구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음으로 뭐 또 이렇게 첫 번째 주제인 그 주제는 제가 그렇게 던졌습니다만은 그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좋습니다.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군대에서 통신장교로 나왔기 때문에 5G 기반 드론 기술 기반 누구를 위한 그 중요한 이 화두 같습니다. 그러니까 5G를 왜 드론에 해야 되는지 검증 먼저 했는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과제를 만드는데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5G가 유행하면 전부 5G, 블록체인이 유행하면 전부 블록체인, 감염병이 유행하면 전부 감염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정부 잘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통신 3사는 사업체입니다.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3사에서 5G망을 구축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 서울에도 제대로 구축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2년 후에 가능할 건데 이 지방에 있는 농업 시설에까지 구축하는 것 오래 걸립니다. 왜? 뭐 더 잘 아실 거고 그러면 우리가 휴대폰은 많이 다니는 곳, 밀집되어 있는 곳, 주 이동 통로인 교통망을 통해서 가니까 5G망이 되다 안 되나 할 수 있지만 드론은 날아다니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5G 통신 모듈을 통신사에서 내놓는다. 만들 수 있습니다. 5G 통신 모듈 사올 수 있으면 노키아에 사올 수 있고 다 사올 수 있습니다. 만듭니다. 저희가 LTE로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각 통신사의 망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통신사 엣지단에서 뭐 웜을 일으키지 않는다든 보안의 문제라든가 통신 프로토콜을 준수 여부라든가 그 망 인증을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어떤 회사도 망 인증을 내주지 않습니다. 자기 통신망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인증을 각 통신사가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안 내주느냐? 망 인증을 내주면 그 5G 통신 모듈이 탑재된 드론이 날아다니면은 그것이 통신이 되게 하는 의무는 누가 있냐? 통신사가 의무를 집니다.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망 인증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G 기반 드론이냐? 저는 다시 의문을 가지고 싶습니다. 알고 했냐 이것을 해서 유찬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로라망이 맞습니다. 로라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 계측 정비를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포함해서 그 종단에서 통합된 서버에서 5G망으로 보낸다거나 그것을 받아보는 휴대폰으로 받아보는 농민이 5G망으로 받아보는 클라이언트 통신망이 5G망인 것은 뭐 그나마 가능할 수 있고 서울에서도 5G가 터지고 그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통신 인프라인데 드론에 대해서도 제어 통신망이 RF망입니다. 로컬에서 가시권이나 비가시권 통신하는데 5G망으로 지금 제어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드론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제어망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영상 컨텐츠를 받고 있는 영상 전송 컨텐츠 전송망은 하고 있느냐? 5.8기가, 2.8기가 때 모듈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5G 안 쓰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쓰고 있는 드론을 계측하는 라이다 장비를 저희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얼마나 떴는지를 라이다로 거꾸로 계측을 합니다. 라이다를 위에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해서 그것은 운영망은 자체 무선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5G망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5G망을 쓰길래 5G망이나 5G망 얘기하느냐? 안 된다고 봅니다. 해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3사의 5G망을 특정 시범 단지에는 구축을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거기에서만 쓰는 조건부로 5G 통신 모듈을 개발을 해서 쓰겠다. 이걸 드론을 가지고 딴 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만 특정 기지국 섹터에서만 하겠다라고 하는 협의와 촉구가 같이 병행되어야만 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요자 측면 입장에서 봤을 때도 로라망과 5G망, 일반 LTE망을 하이브리드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뭐 구축 입장하고 그 예산을 운용 예산 예산을 봤을 때 로라망, 5G망, LTE망, 자가망, 예비망이라 해서 제어가 안 됐을 때는 433 예비망이라든가 이런 망들을 하이브리드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정말 안 좋은 데가 농업 현장입니다. 산에 있고 들에 있고 저 바다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별도의 통신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통신 안 되는데 뭘 하겠다고. 드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 입장에서 현장 입장에서 논의에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5G 통신 기술에 대해서도 농민 입장에서도 봐야 되겠고 드론 업체 입장에서도 봐야 됩니다. 정부 산업 정책 입장에서도 봐야 되지만 임무 장비 업체가 이게 중국 업체냐 외국 업체냐 임무 장비 업체 입장에서도 봐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이 5G 기반이냐 해외 서비스 국민의 안전 사생활 보호 입장도 봐야 됩니다. 영상 퀄리티 좋은 8K짜리를 5G로 날렸다. 끊어서 봤을 때 내부 다 보입니다. 기존에 있는 영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풀 HD가 아니라 8K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누구를 위한 5G 드론 기술 기반 인프라를 만드느냐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또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에 대한 기술 보완 중국의 데이터가 다 넘어갑니다. 데이터 보완 이거 해놓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치고 나가지 말고 그 뒷단에도 보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러한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일정 정도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필요한 어떤 제안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 부분에 또 언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옆에 계시는 유선석 교수님. 사실은 저도 아까 발표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5G라는 게 사실 드론 영상을 취급하는 제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와닿은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학생들이랑 제주도에 가서 실험하면서 그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만으로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현상을 보면서 이제 5G 통신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그거랑 동시에 그 키스티랑 같이 이야기가 돼서 이제 뭐 망통신을 이용한 방법들에서 데이터 이송 저희들이 그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농업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5G 기술들이 얼마만큼 보급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시도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다들 뭐 생각들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에서 5G 기술은 사실은 국가에서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에서 아까 뭐 이동통신사들을 통했을 때의 요금 부분이 사실은 5G 통신 지금도 각 이동통신사들의 요금들을 보면은 이게 싼 가격이 아니죠, 그죠? 뭐 월에 가장 싸더라도 뭐 6만 원대가 거의 되다 보니까는 농가들이 이걸 지급할 수 있느냐라는 시스템을 놓고 보면은 농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들은 사실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일반 농가들은 거의 힘들 것 같고요. 시설 농업을 하는 분들은
오히려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급 가능하다라고 보지만은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보면은 국가에서 선투자를 하고 그걸 유지 관리를 어떤 그 지역이나 어떤 단체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농가들에게 좀 더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를 피드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부터 이제 연구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나오는 아웃풋들을 가시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5G를 농업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우선적인 어떤 국가에서의 선투자와 그리고 그거 운영 관리에 있어 갖고 주체들 여기에 따라서 확대 보급되는 부분들이 달라질 것이고 특히 농업 현장 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생산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사실은 높게 나오는 소득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양 박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제가 중간에 이 부분들을 좀 더 하고 혹시 생각 더 하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스마트 영농을 위한 5G 드론이 아니거든요. 지금의 목적은 뭐냐면 5G 산업 생태계를 위한 농업이 하나의 활용처로서 대두된다. 그렇기 때문에 5G에 대한 우리가 세계적인 어떤 선도 어떤 이 그룹들을 가기 위한 하나의 영역들을 넓히기 위해서 이 영농이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다. 스마트팜도 저는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 초미에 김영국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 입장에서 농업을 볼 것이냐, 농업 입장에서 기술을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누구를 위한 거냐고 하면은 이거는 농민과 농업 현장을 위한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한 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G 어떤 우리가 이제 국제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산업 생태계를 농업도 마찬가지로 필요로 하죠. 필요로 하지만 농업이라는 특수성에 맞는 그런 정책과 전략, 뭐 예를 들어서 요금에 대한 어떤 그 전략이라든가 그리고 만구축에 대한 어떤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맞춤형의 어떤 그 전략들이 저는 차별화되지 않으면은 실제로 농업에서 활용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5G가 농업 현장에서 이용되는 것은 농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저는 10년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더 빨리 이건 뭐냐면 인프라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결국은 아까 시설원에서 한 달에 6만 원 요금을 낸다 낼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떤 진단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대응해주는 공공 서비스 모델에서 5G를 이용해서 농민들에게 걸러서 어떤 사업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생태계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농민들이 5G망을 쓸 것이다라는 측면들은 저는 조금 위험한 어떤 그러한 부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이크를 양성환 박사님께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기업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누구를 위한 기술 개발인가에서 이 5G 기반 드론이라는 기술이 단기성으로 끝나고 뭔가 좋은 결과만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려면 이거를 적용해서 드론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체가 이거를 이용해서 돈을 실제로 벌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냥 단순히 이제 방제 드론 시장만 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로 보급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올해 우리 방제 드론 50대 확보할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 중에 어딘가가 골고루 50대를 팔게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사실 팔게 되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제 드론이 국내 방제 드론 가격이 한 2천만 원에서 비싼 거는 4천만 원까지도 갑니다. 뭐 4천만 원짜리 사진 않지만 그래서 개별 농민이라든가 뭐 조종사가 100% 자기 개인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산업이 계속 유지되고
점점 발전하려고 그러면 정부 정책이 이거를 제조하는 드론 회사가 계속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주는 보급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실 드론 및 뭐 5G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 이름보다는 화웨이라는 중국 회사 이름이 더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처럼 이 드론 시장도 사실은 중국 업체 이름이 더 많이 거론되고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국내 업체들이 수출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가격도 낮출 수 있고요. 또 그게 더 경쟁력이 돼서 후속 모델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순환을 타는데, 국내 업체들은 우리나라 시장에만 팔면 사실은 다 판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세계 경쟁력에서 이 5G를 활용한 장치라든가 이런 드론 산업이 계속 유지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좀 불안한 예감을 좀 가지면서 이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주제인 누구를 위한 5G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기술 개발인가 하는 측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 산업의 어떤 생태계 문제, 드론 산업이 가지고 있는 영세성, 그리고 시장이 적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되었고, 그리고 5G에 대한 정책의 부분들도 농업 현장에 적용이 되려면 아직까지는 개발돼야 되는 기술과 그리고 망구축, 서비스 내용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산업이 발전하려면 드론 업체가 됐든, 저는 드론 업체는 사실은 영세한 부분들이 저는 없지 않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농작업 기기들을 만드는 회사가 드론하고 어떤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우리 국내 농업은 이러한 노지 농업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주도적으로 시범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정부 주도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업체에서 지속 가능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형태로서 업체 산업체 중심에서 이러한 시범 사업이라든가 우리 영농 현장에서 들어가는 어떤 부분들 주도해 지금 정부 주도의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농기계나 어떤 그러한 그 업체 산업체 중심의 어떤 구조로 같이 좀 병행을 해나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5G라는 부분들은 농가가 이용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좋은 어떤 그 5G 어떤 기술이 개발되어진다라면 이거를 드론을 활용해서 좀 더 농민들에게 고부가 가치, 고도화된 어떤 서비스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부분들로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로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다라면 농민들과 현장과 그리고 산업체가 같이 조금 되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화두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정리를 했나요? 예. 혹시 제가 정리가 잘못되면은 수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바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나왔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양승환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생태계, 우리 국내 드론 업체에 대한 생태계, 그리고 이러한 활용처 농업 현장에 대한 어떤 생태계, 이걸 고려했을 때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제 그 수출 어떤 문제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생태계 확장과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아까 제 중요한 그 말씀을 해주신 그 DJI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저도 한번 DJI를 가봤습니다만은 엄청나더라고. DJI 밸리라고 하는 그 붙어 있는 그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단지를 이루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그거 했고, 실제로 만드는 대수들이 뭐 1년에 뭐 제가 뭐 20만 대 이상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는 뭐 수십 배 만드는 그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적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기술적인 종속이나 산업적인 어떤 종속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돌파구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측면에서 조금 전에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양승환 박사님께서 좀 더 부연해서 좀 생태계의 어떤 건전한 생태계 그거를 위해서는 좀 무엇이 필요한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역선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초반에 이제 좌장님께서 이 포럼을 시작하시면서 서두로 말씀하셨던 이제 드론의 장치의 기술력 확보도 우리나라가 좀 더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의 일부를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 입장에서 가능할까라는 좀 걱정이 좀 먼저 앞섭니다. 네, 말씀하신 뭐 DJI를 직접 다녀왔다고까지 말씀을 하시지만 너무 조금 산업 구조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를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당장은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똑같은 기계를 이용하더라도 그거에 따른 어떤 서비스를 탑재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로 드론을 활용한 그 농업 생태계를 리드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답은 앞서 그 발표를 해주신 교수님과 박사님들의 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량 예측이라든가 병충해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 아직 세계적으로도 내놓을 만큼의 기술을 확보한 나라나 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좀 더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기술은 5G라는 통신 기술하고도 굉장히 지금 시너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드웨어에서 앞서가는 것보다는 하드웨어에 어떤 내용을 실느냐 그리고 그 실는 기술을 독보적으로 가져가는 게 뭐 예를 들면 장치는 중국 거 뭐 1,000만 원에 살게 대신에 우리 기술 1,500만 원짜리 붙여가지고 2,500만 원에 팔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예, 그 생태계 구축을 하려면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뭐 물론 이 관련된 분야의 모든 분들의 노력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사람들이 관심이 모이면은 거기에서 일정 부분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고요. 그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생태계는 구축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모으고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떠올릴 텐데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선택지는 그 모인 사람들이 소속돼 있는 그 만약에 학계와 산업체와 공공기관 각각에 따라서 그 선택지는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게 다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러한 선택지가 여러 개 중에서 갈려진다 하더라도 이제 큰 목표로 봤을 때는 결국 이 드론 산업 그리고 드론을 이용한 이 농업 분야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의 그 관심은 계속 끊이지 않도록 뭐 협회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산업체도 지금 앞서 뭐 여러 가지 DJI라든지 이제 그 선진국들 그리고 앞서 나가는 선진 업체들을 몇 가지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드론 산업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기업체들이 솔직히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에서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이고 현재는 중소규모 업체에서 이제 조금씩 기술 개발을 각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자동차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예, 물론 우리나라 자동차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봐서 국내에서도 뭐 외국의 M사나 B사 자동차를 품질 쪽에서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더 많이 보이는 거는 국산차를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물론 외국차 그 외제차보다 국산차가 가격적에서 또 강점이 있지만 성능 부분이나 디자인 부분에서 그 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많이 팔리고 많이 쓰는 거는 국산차거든요. 그런 것들을 왜 그럴까라는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하고 예. 우리나라 드론도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면 어떨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조금 창피한 일이지만 저희도 연구 기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외국 드론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한번 망가지거나 AS를 맡기려면 한국 외국에 보내서 수리하고 들어오는데 한 2달에서 3달 정도 걸립니다. 예. 그리고 수리비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요. 유지 보수 비용 자체도 굉장히 비쌉니다. 뭐 배터리 하나에 몇십만 원씩 하고요. 일반 소모품이라고 하는 날개라든지 프로펠러 같은 경우 뭐 기존 뭐 1, 20만 원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틈새 시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은 생태계 구축에 조금 더 한 발 빠르게 예,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사일 박사님께서 자동차라는 표현을 해주셨고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애플이 신기종이 나왔죠, 그죠? 근데 그 애플 기종의 부품의 20%가 삼성전자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익은 삼성은 아주 작게 가져가고 IS를 가지고 있는 애플이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이익 창출하는 것과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이익 창출하는 이런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좀 동시에 이렇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생태계 구축이라는 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생태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저는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농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농업의 형태는 사실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산업이라는 개념보다는 뭐랄까요 유지 관리하기 위한 개념이 엄청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외국에서의 농업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얼마만큼의 인풋을 투입을 해서 얼마만큼의 아웃풋을 뽑을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지금 농업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한 농가가 아주 작은 땅만 관리를 했었는데 농업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한 농가가 정말 넓은 지역을 영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경영이라는 마인드가 농업에도 사실은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뭐 최근에 이렇게 농가들을 많이 뵀었는데 벼농가 같은 경우에 한 농가가 뭐 500헥타씩 막 이렇게 영농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영이라는 개념, 이제 이익 창출이라는 개념이 이제 농업에서 생기면 내가 좀 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쌀 5kg 고급 쌀 같은 거 5kg에 5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 고급 쌀 10kg에 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과연 뭘까? 그리고 5kg에 5만 원 하는 일본 농가들은 그걸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아마 한국에서도 이제 10kg 5만 원짜리에서 이제 뭐 5kg 5만 원짜리 쌀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농업이 가야 될 어떤 방향이지 않을까. 그래서 농업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순간이 와서 오고 있고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정부도 사실은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아까 나상일 박사님 말씀하셨던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어떤 아픈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이 시스템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기구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연구, 산업화 그리고 농가에 대한 어떤 피드백, 혜택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 농가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그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생태계라는 그 단어에서 많은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말씀하셨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이해관계자가 그 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생태계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 제조업체, 수요자, 정부, 연구기관, 서비스업체, 금융, 교육기관, 수리정비업체, 인증기관, 유통기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생태계를 드론 산업, 5G 기반 드론 영농, 드론 영농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나상일 박사님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규제 개혁도 컨트롤 타워가 해야 되는 것이고 수요처 발굴도 비즈니스 모델 발굴도 똑같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기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이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나오셨는데 하나 제안을 드리면 농업용 드론에 대한 컨슈머 리포트 사이트를 하나 만드시면 이런 드론이 있고 이걸 써보니까 이렇더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여기에 관계된 부품은 이렇게 있어요. 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또 계측 장비가 뭐가 있고 5G 포함해서 꼭 올 거니까 전송 장비도 통신 장비가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또 댓글들이 검증된 댓글들을 올려주고 하면 또 거기에 쓰는 방제 약품들도 안정한 게 원액으로 뿌리니까 안정적인 게 있고 임무 장비들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분석한 결과들이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은 농촌진흥청이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해주는 농업용 드론에 대한 컨슈머 리포트를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수리 보수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협을 활용하는 방안을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와 휴먼 인프라와 판매 루트가 다 있고 관리 인프라가 다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 수요처 발굴 부분에 대해서도 나이상 그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축사 방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사, 개사 또 방역 코로나 방역도 요즘 드론으로 거의 웬만한 보건소부터 안 한 데가 없습니다. 다 합니다. 학교, 길거리 하는데 그런 코로나 방역이라든가 유해사 야생동물 하는 것도 말씀드렸고 고중량 드론을 해서 로컬 푸드 배송하는 부분들도 이것은 민간 배송은 힘듭니다. 드론 배터리 아시겠지만 한 6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2개 셀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데 한 100번 날리면 개런티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날리는데 6천 원 드는데 원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에 못 합니다. 불가능하니까 시범 사업으로 국가에서 정부기 주도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농업에 대한 관광이나 수상 드론도 있습니다. 어초 관리나 양식장이나 어군 탐지하는 관리가 있고 과수 농가라든가 큰 농가 그 결실된 작물들을 이동하는 레일 드론 이것도 드론입니다. 수상 드론, 레일 드론, 항공 드론 많은 부분들이 수요처 발굴 부분도 농업 쪽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은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그런 서비스 영농법인 드론 영농법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는데 중국이 DJI 우리 못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중국이 못 따라옵니다. 중국이 못하는 것이든 중국이 잘하는 것이든 저희 드론 산업진흥협회가 표준화 기관인데 표준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생태계를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 좀 건의드리고 싶고 정부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과제를 많이 합니다. 실제 드론 시장보다 과제 시장이 더 큽니다. 그러면 이 과제가 구매나 국산을 구매하는 중국에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국산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 과제가 드론 산업에 미치는 드론 제조 기업에 엔드 유저가 아니라 드론 제조 기업에 미치는 연관성을 영향을 좀 DJI 제조 기업입니다. 서비스 기업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조 기업 대비하는 것도 구매 입장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물론 그것은 표준화하고 연동이 될 것 같고 ISO 위원으로 저희가 그 영국에 갔을 때도 중국이 표준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표준화할 때는 우리랑 같이 가자 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합쳐서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영농 분야가 그런 것 같고 중국은 드론 쓸 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비행기 써야 되니까 우리가
오히려 수요처가 많은데 그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유찬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영상 취득, 분석, 처방, 검증 이 네 단계를 플랫폼화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을 공공 서비스화하고 데이터를 주기만 하면 서비스에서 당신들 이렇게 해요. 여기에 뭐 기상 정보, 온도, 습도, 햇빛의 정보 이런 것도 좀 계측한다면 합쳐가지고 이걸 공공 서비스화하는 부분들도 좀 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연구 과제 결과도 좀 공유하고 뭐 운영 수준이라든가 양승환 박사님이 개발하신 분석 노하우 알고리즘도 좀 공유를 해서 기업들한테 제공을 해서 하면은 아무래도 드론 용용 분야는 우리가 중국을 이기지 않을까 활용 분야에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그 네 분께서 우리 국내 산업 생태계와 그리고 또 활용 현장에 쓰였던 생태계 활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제 의견과 덧붙여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국내 드론 업체들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자기 역할이 있다.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첫 번째가 우리가 뭐 외국의 모 회사의 어떤 그런 하드웨어와 경쟁력이 없다라면 어떻게 하면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의 자구책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 드론 산업진흥협회가 중심이 되든 아니면 어디가 중심이 되든 간에 드론 부품들을 공용화할 수 있는 부분은 공용화해서 표준화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회사들이 개별적인 어떤 개발비를 줄임으로써 그 경비를 줄인다든가 그리고 자기들만의 어떤 서비스의 어떤 고도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저는 업체에서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 시장만 보지 말고 동남아라든가 앞으로 이러한 드론에 대한 부분들을 도입해야 되는 나라들을 선제적으로 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와 같이 업체들 간의 어떤 좀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거기에는 뭐 농기계 관련 회사들이 같이 조인이 되는 형태의 어떤 업체의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연구자들과 산업체 그리고 이런 그 진흥협회 그리고 또는 정부 정책 입안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다 따로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아까 유산석 교수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일단 방제를 하기 위한 세부 표준 절차 뭐 이런 것들을 KS화 시켜서 보다 안전하게끔 방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규격화에 대한 표준화 문제 또는 데이터 획득에서의 어떤 세부 표준화 절차 그리고 영상을 촬영했을 때 목적에 따른 어떤 영상 촬영의 어떤 방법과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만이 실제로 활용이나 모든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오늘 그 발표하신 데 보면은 표준화라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스마트팜도 표준화를 이용하지만은 이 의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표준화들이 실제로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어떤 표준화고 그거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 획득과 그런 어떤 자료 획득 절차, 작업 절차에 대한 어떤 표준화 이런 부분들이 좀 규격화되고 표준화되는 것도 하나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기해 주셨던 문제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농림진흥청에서 어떤 부분들을 그러면 표준화할 것이냐 아니면 생계연에서 그런 부분을 할 것이냐 뭐 협회에서 할 것이냐 이런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또 이런 부분을 할 것이냐 또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실용화재단이 할 것이냐 농정원이 할 것이냐 이런 누구나 다 인력의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생각이 뭐 이러한 드론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스마트 농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형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국내 스마트 농업 포럼이 필요하지 않는가. 결국은 연구자와 산업체와 정책 입안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의견들이 모아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정책하시는 분들은 시기와 어떤 시기의 촉박성 이런 것 때문에 막 긴급하게 나가는 부분들, 또 업체는 업체의 어떤 나름대로 수익을 올려야 되니까 또 거기에 급급한 부분들, 연구자들은 또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막이 쳐져서 하다 보니까 하나의 우리가 모아내는 부분들이 조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스마트팜 농업 포럼에 거기에 드론 문과도 있을 수가 있고 스마트팜 문과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런 형태의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정책이나 모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거버넌스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좀 화두를 던지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국내에 이러한 그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각자 연사님들의 의견들과 또 같이 정리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아까 저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0년 7천 헥타 스마트팜을 구성하고 일본에서는 뭐 모든 팜을 스마트화 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올 초에 아마 일본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의 200개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을 오퍼레이팅할 수 있는 그 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거가 사실은 저는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농업에 있어서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반이 이제 벼농사 중심의 농업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도 똑같은 벼농사 중심의 농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이란 워딩 자체는 일본이 늦게 시작을 했지만 현실은 훨씬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걸 제가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는 업체 주도, 연구 주도가 아닌 업체 주도의 일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초기 투자는 정부에서 지원을 했었고요. 그 투자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업체들이 이제 자기 기술로 만든 다음에 이걸 현장에다 바로 적용시키는 게 저희보다 훨씬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에 관련된 연구들은 한국이 훨씬 빨랐지만 한국은 이제 스텝을 거치면서 이게 현장에 바로 접목되는 시기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초에 이제 괴산이랑 안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집중적으로 200억 가까이를 투입을 해서 이제 이걸 시범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일본이나 한국이나 초기의 투자 방법들은 정부 주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농업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시아권에서는 산업이라는 개념 자체보다는 어떤 환경 보존이나 생계 유지라는 단순한 이런 개념들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유럽이랑 다르게 유럽은 확실하게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농업들이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다 보니까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이제 농업이라는 걸 산업으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부가 주도하면서 이제 산업체들이 이제 생산기술연구원이랑의 어떤 이제 부분 연계가 엄청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연구 단계가 이제 산업화되는 단계까지 발전을 해서 이게 얼마만큼 코퍼레이션이 잘 되냐가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제가 아까 뭐 이경환 교수님 그 동영상에 존 디어께 있었는데요. 일본의 유명한 농업 기계들 쿠보타, 이세키, 얀마들도 비슷한 시스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 시스템들에 대한 것들을 뭐 동양이나 대동 그리고 LSM 드론에서 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얼마만큼 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의 어떤 노지 스마트 농업의 발전 방향이 될 거고, 노지 스마트 농업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제 뭐 또는 컨트롤하기 위해서 5G 기반의 드론 시스템들이 훨씬 더 많이 보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이런 거버넌스 구축이 이종훈 교수님 말씀처럼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제일 중요한 요소가 저는 홍보라고 봅니다. 스마트팜 활성화는 정책 의지이고 시대의 트렌드인데, 우리가 일본보다 중국보다 더 특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 드론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노령화되었고 또 중국은 너무나 범위가 크고 하니까 일본은 헬기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쿼드콥터, 멀티콥터로 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조금 다른 형태인데 우리가 좀 더 특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으로서 또 산업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면 K 드론 영농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미래에 또 드론 영농을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포부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마지막 주제는 이제 스마트노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컨트롤 타워라고 표현을 일단은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정부 주도로 연결이 되는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고요. 맨 처음 말씀해 주셨던 유찬석 교수님 말씀대로 업체 주도로 조금 나아가는 게,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는 정부나 어떤 정부 산하의 기관이 하더라도 일단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는 업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업체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제 어떻게 하면 많이 팔릴 수 있을까? 사실 그거는 현장에서 많이 돌아다녀 본 업체가 많이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한지는 농민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뭘 필요하는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업체가 이제 어떻게 제품을 만들지,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원책이라든가 뭐 기업 지원, R&D 산업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 동안의 사례들은 뭐 연구자 중심 내지는 이제 명확하지 않은 정부 정책에 의한 이제 주도로 인해서 잘 개발되고 성능도 잘 나온 기술이 막상 업체에 가져가면 이거 팔기가 좀 어려운데요, 내지는 농민한테 들고 가면 기술은 좋지만 당장 써먹을 데가 없는데요,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좀 해결하려면 이제 기업 주도, 이제 기업이 필요한 기술, 농민이 필요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흐름을 좀 더 많은 포션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뭐 컨트롤 타워 누가 하느냐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럼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나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뭐 컨트롤 타워라는 건 정부 주도가 될 수도 있고 기업체 주도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정부와 그 기업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학술 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협회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럼 그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를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시급한 거는 중장기 로드맵의 작성입니다. 이게 드론이 됐든 5G 기반의 드론이 됐든 혹은 드롭을 활용한 뭐 농업 분야의 활용이 됐든 어떤 중장기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주고, 각각의 이해관계자, 산업, 연구기관 혹은 학계, 지금처럼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중장기 로드맵 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결국 컨트롤 타워의 존재의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중장기 로드맵을 먼저 작성하면 그거에 따라서 뭐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협업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뭐 특히 류찬석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그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굉장히 시급한 부분인데, 그럼 그 표준화라는 게 무엇을 표준으로 할 것이냐, 그 표준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를 특정 단체에서 혹은 특정 기업에서 이걸 만들어주면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컨트롤 타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중재해 나가는 컨트롤 타워에서 그러한 기준들을 설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 방안에 대해 그 로드맵까지 제시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컨슈머 리포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그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그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컨슈머 리포트를 만들면 어떤 특정 제품이나 특정 업체를 이렇게 홍보한다라는 오해의 소지를 살 수가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기에는 힘든 역할인 게 사실이고요. 오히려 그런 컨슈머 리포트라기보다는 어떤 그 부품이라든지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품질 보증 이런 것들을 컨트롤 타워에서 같이 해주고 이걸 같이 공유해주면은 보다 그 생태계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뭐 이런 컨트롤 타워라든지 혹은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저희 농촌진흥청은 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 주제가 컨트롤 타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뭐 정책을 결정하고 뭐 그러한 형태로 그 뭐 이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누군가는 화두를 던지고 의견을 모아내고 하는 단위들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그 용어를 컨트롤 타워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기업 주도의 어떤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이 진행되면서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이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국내는 이제 공공 모델로서의 스마트 농업이 이야기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생태계도 안 만들어지고 또 현장의 어떤 지속성도 지속 가능성도 좀 희박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일본 방식이 과연 맞는가 하는 것들은 또 개인적으로 저는 또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 우리 국내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공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 업체들 주도로 해서 지속 가능성을 유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단위들이 필요하다. 뭐 아까 전에 뭐 스마트 드론 영농 뭐 그런 특화된 어떤 형태의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김웅국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들이 뭐 산업진흥협회에서 뭐 농기계 협동조합과 뭐 해서 하던 뭐 컨슈머 리포트들은 뭐 농기계 협동조합에서 내는 것들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떠나서 저는 이제 연구, 뭐 산업체, 정책 동향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드론뿐만 아니라 노지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전체 스마트 농업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좀 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좀 뭐 네트워크나 어떤 사이트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들을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주 만나야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워낙 이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이다 보니까 실제로 만날 기회도 줄어들고 이러한 행사들도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만큼 정보의 어떤 장벽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 국내 스마트 농업 발전을 위한 이런 자리들이 좀 더 저는 많이 만들어지고 뭐 스마트 농업 포럼이 되었던 뭐가 되었든 간에 우리 국내 스마트 농업을 고민하는 그러한 자리가 저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들이 아니라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 갖고도 현장 아까 제 양성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제품이 필요한가는 농민들이 더 잘 알고 이걸 어떻게 잘 팔 것인가는 업체가 더 잘 안다고 했습니다만은 또 농업 현장들은 또 농업의 전문가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타 분야에서 드론을 개발하거나 하는 이런 부서에서도 농업 쪽에 같이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뭐 5G가 됐든 뭐 6G가 됐든 7G가 됐든 이러한 부분에도 이러한 그 관련 전문가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서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이 좀 같이 병행이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포럼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오늘 우리 국내 스마트 농업의 어떤 성공적인 어떤 활성화와 그리고 어떤 생태계의 어떤 구축을 위해서 이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늦게까지 발표와 그리고 포럼에 참석해 주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양승환 박사님, 농촌진흥청 나상일 박사님, 그리고 경상대학 유찬석 교수님, 그리고 포드림의 김원국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5G 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온라인 세미나 및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